수학이 한 모의고사에 25문제죠. 이거 좀 편집. 방금 표정 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혁명대입학원에서 교무실장 맡고 있는 메이든 이대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주변 학교 기출문제 수학과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학 전문가 두 분을 모셨고요. 특히 주요 발표 사항은 우리 김태형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보강 설명은 우리 또 이재욱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청명대입학원에서 4반반, S반 담당하고 있는 수학과 팀장 이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명대입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을 킨 이유는 일단 먼저 우리 중3 학생들 대상으로 이 고등 수학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난이도의 차이가 있고, 특히 학교별로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항을 알고 특히 겨울방학 또는 지금 이 시간부터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 좀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화면도 다 보여드릴 거고요. 우리 김태형 선생님께서 좀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중학교 기출과 고등학교 기출 차이 먼저 보여드리고 인근학교 기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순서대로 설명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고등 수학과 중등 수학의 차이입니다. 일단은 기출 문제를 보면서 비교를 해볼 건데요. 좌측은 대성중 3학년 1학기, 올해 1학기 중간고사 문제고요. 우측은 대전고 1학기 중간고사 객관식 15번 문제입니다. 중학교 기출과 고등학교 기출 비교해보면 지문의 양부터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난이도도 차이가 조금 있을 텐데요. 대성중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시험지 마지막 문제, 제일 마지막 문제고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책정되어 있고요. 대전고 1학기 중간고사 15번 문제는 시험지 중반부에 배치되어 있고요. 난이도는 중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기에는 오른쪽 문제가 대전고 문제가 좀 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시험지로 보면 이제 대성중 3학년 문제가 좀 더 어려운 문제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로써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수준 차이도 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일단 저는 영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수학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학부모 입장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중학교 내신 이 문제는 학생들이 그러면 그래도 학교에서 의도하기로 많이 틀리게 제작을 한 문제인 거죠. 정확하게는 그런 의도지만 예. 학생들의 공부 수준에 비하면 수준은 낮은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성중인데. 네. 예. 실제로 한번 풀이를 한 번만 보여드리면 x 더하기 a가 인수, 요걸 인수로 가지니까 대입만 해도 사실 끝나는 그런. 저도 풀 수 있네요. 그거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른쪽에 이거 대전고 1학년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학생들이 1등급이면 당연히 맞추는 문제고, 근데 지금 뭔가 선행을 많이 안 했을 때 공부를 양을 좀 많이 안 한 학생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다. 네, 맞습니다. 예. 생각을 좀 더 이어가야 하는 문제다. 그럼 이것보다도 더 킬러인 문제가 있겠네요. 네,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네. 몇 문제 정도? 5문제 정도. 5문제. 배점이 그럼 얘랑 비슷하다 치면은 거의 한 25점에서 30점. 그쵸. 이제 6점짜리 문제도 있어요. 6점짜리. 좀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 틀리면 상당히 큰 타격을 얻죠. 네, 대전고면 더더욱 경쟁이 좀 심화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맞춰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시죠. 다음이 이제 보니까는 저희 이제 주변 고등학교들 기출문제들
분석 같은데 대전고부터네요. 그러면 네. 뭐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좀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한번 해주시죠. 이 대전고는 시험 범위 자체는 인근 학교와는 비슷합니다. 좀 더 많은 편이거나 거의 똑같은데, 이제 부교재로 써져 있는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교재가 모의고사 고난도 문항부터 중난이도 문항까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교재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도 많이 어려워하는 책이고요. 그러면 이 교재를 부교재로 사용하다 보니까 시험의 난이도도 덩달아 올라가고, 이 부교재가 아니더라도 과거 모의고사에 출제된 유형도 변형해서 출제한 적도 있어서 미리 학생들이 평소 모의고사 연습이나 이런 해석 연습을 미리 잘 해두어야 합니다. 그 영어도 보면은 이 교재를 쓰는 학교들이 지금 대성고랑 한빛고랑 이쪽에 쓰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옛날 그 모의고사만 모으다 보니까 내용상 좀 난이도 있는 것도 있고, 수학이면은 제가 봤을 때 좀 더 할 것 같긴 한데 옛날 모의고사도 나온다 그런 거죠. 네, 이 교재 없는 모의고사도 교재에 없는 모의고사.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힘들겠는데. 그러면 기출문제를 한번 비교해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좌측에는 1학기 중간고사 대전고 시험에 나온 문제고요. 우측은 이제 부교재에 실려있는 원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좌측에는 기출문제, 우측에는 원본 문제가 배치되어 있을 건데요. 자, 변형 부분을 네모칸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여기. 네네. 그러면 지금 뭐 여기 a 더하기 2가 그냥 a로 바뀌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플러스 6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단순 변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어렵게 아예 조건을 더 추가해서 출제한 적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부교재에 있는 원본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뭐 변형 문제들, 유사 유형 문제까지도 연습을 해둬야 실전에서 이런 좌측에 있는 단답형 4번 문제를 만나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이거 고2 거네요? 이제 시험 범위 자체가 고2 3월이 고1 중간고사에 오는 범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학년인데 고2 거가 시험 범위다. 그렇죠. 고2 모의고사가 3월 모의고사는 보통 1학년 전범입니다. 3월 모의고사. 네, 그래서 1학년 범위이기 때문에 아. 선생님들이 충분히 참고할 만한 2학년, 그러니까는 2학년 3월 모고까지도 다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올림포스 기출문제집이 영어는 고1, 고2로 나뉘어져 있는데, 수학은 그게 아니라는, 네, 고1 모의고사도 포함되어 있고 고2 모의고사. 그러니까 한 권의 책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 안에, 네. 이렇게. 그러면 진짜 많은 문제를 풀어야겠네. 네, 다음은 기말고사 문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그림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좀 더 심화 변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둥근 의자, 사각 의자 이렇게 3개 나와 있었는데, 지금 4개, 3개로 이어지면서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2학년이 1학년을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 이게 단순히 숫자만 2학년이 1학년으로 바뀌었다지만 나열하는 경우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아예 변형이 되었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1학년 학생 몇 명이고 2학년 학생 몇 명이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 숫자 변형만으로도 문제 퀄리티가, 아니 뭐 문제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학년이 1학년으로 바뀌었는데도. 그렇죠. 이 문제는 뭐 좀 더 변형을 하면, 다른 학교 변형으로 말씀드리면, 뭐 어떤 학교에서는 둥근 의자에만 뭐 1학년이 앉아야 된다, 뭐 사각 의자에만 2학년이 앉아야 된다, 이런 조건까지 추가해서 심화 변형으로도 낸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수업 때도 이 문제를 풀면서 이거는 다른 학교에서는 뭐 사각 의자가 특정 학년만 앉아,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좀 더 학생들이 생각을 더 할 수 있죠. 아니, 똑같은 거 아닌가요? 2학년 학생은 사각 의자 앉는다. 1학년 학생은 사각 의자 앉는다. 명수도 똑같고. 아니요, 여기 선생님이 한 명 추가됐습니다. 네. 네.
좀 더 공부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죠. 어쨌든, 네, 네. 바뀌었다고 하네요. 끝나고 보강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전고는 이런 모의고사 기출이 단순 변형 문제가 아니라 심화 변형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의고사 푸는 것도 있지만 정확한 개념도 알고 여러 유형 연습 그리고 변형 문제까지 연습을 해둬야 이런 기출 문제가 나와도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맞추려면 이 정도 변형이면 뭔가 약간 공부량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충분히 극복이 되는 거죠. 이건. 네,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중3 학생이 수학 뭐 선행이 조금 덜 돼 있다 해도 겨울방학 때부터 트레이닝 시키면은 이 정도 변형은 충분히 맞출 수 있게끔 네,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빛고 기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시험 범위 자체는 대부분의 인근 학교와 비슷하지만 추가로 출제하는 시험 범위에서 모의고사 4, 5년치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한빛고 1학년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1에서 3단원. 이 부분은 다른 학교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시험 범위인데 이제 가장 밑에 줄에 5년치 고1 6월 모의고사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5년치. 네. 양이 굉장히 많고요. 물론 시험 범위가 아닌 문제들도 뭐 중학교 3학년 문제도 가끔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양의 시험 범위였습니다. 수학이 한 모의고사에 25문제죠. 이거 좀 편집. 방금 표정 껴주세요. 30문제면은 5개 연도니까는 150문제? 네, 맞습니다. 와, 150문제가 시험 범위다. 예. 거기에 교과서까지 추가하니까는 거의 외부 지문도 나오지 않나요? 예, 그쵸. 네, 그러면은 거의 공부해야 될 양이 200지문. 그리고 이 모의고사에서 보통 저희 학생들도 이 5년치 모의고사를 뽑아서 이제 저도 편집을 해서 이제 자료로 나눠주면 선생님 이거 30번 문제 너무 어려워서 안 풀면 안 되냐.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해설을 할 때도 뭐 추가 설명이 들으면 뭐 10분이나 뭐 그 정도로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으니까. 근데도 그런 문제들을 출제한 적도 있어서 참고 다 풀어야 그래야 이제 실전에서 만나도 이제 그 문제를 맞을 수 있다. 복도에서 선생님 목소리 크게 들릴 때가 30번 문제 풀 때. 예, 화가 그때. 좀 많이 나요. 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도 있는데요.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원래 다른 학교는 아까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끝난 범위 이후에 그 이후에 끝까지 냈는데 그렇죠.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누적해서. 예, 책 한 권을 누적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와 비교해 보면 이 5년치 모의고사가 안 들어가 있죠. 하지만 뭐 좀 이따 기출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 모의고사를 냈습니다. 네. 범위 네. 공식적으로 안 나왔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출 문제 비교하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언급하지 않은 모의고사에서도 출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연도 말고도 뭐 기말고사 범위처럼 언급이 없어도 모의고사 연습을 미리 잘 해두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빛고 가실 생각하시는 우리 학생들은 참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네, 맞습니다. 그거를 감당해야 이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좌측에는 1학기 중간고사 객관식 16번이고요. 우측은 이제 원본 문제, 추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네, 변형 부분을 한번 네모칸 쳐드리면 그냥 식만 바뀌어서 단순 변형으로 출제했습니다. 뭐 푸는 방법도 거의 비슷하고 계산만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자체도 큰 변화는 없고요. 그리고 바로 기말고사 문제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밑에 괄호 열고 해놨는데 언급하지 않은 모의고사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수학이 개념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단원 안에 있는 문제면 내도 학생들이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29번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런 문제를 바로 출제를 하십니다. 이 문제도 이제 변형 부분을 표시를 해봤는데 뭐 좌측에 이 절대값 2는 크게 변화는 없고요.
지금 X와 X-2로 되어 있던 게 X-4로 이런 식으로 단순 변형으로 출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네. 지금 제가 딱 봤을 때, 진짜 원본 문제에서 살짝만 변형을 시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틀린 학생들은 그러면은 왜 틀리는 건지. 그러니까 이 원본을 공부를 했고, 뭐 많이 봤는데, 그래도 틀리는 경우가 있나요? 뭐 긴장해서 공부한 경험이 까먹었을 수도 있고, 계산이 바뀌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그냥 인수분해만 해도 될 걸,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으로 바뀌면서 풀이 방법이 좀 바뀌는. 숫자가 좀 바뀌었는데 또 풀이 방법까지 네, 그렇죠. 바뀌는. 이게 3이었다가 네. 4로 되면 뭐 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선생님, 복잡하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네. 숫자 그거 뭐 하나 정도 바뀌었는데. 알파벳 바뀌면 단어가 바뀌잖아요. 넘어가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가시죠. 그래서 한비꼬는 정리해 보자면 단순 변형으로. 예. 참고로 지금 저희 학원 중소리입니다. 네, 저희 일부러 종쳤네요. 네, 네. 구수하게 가시죠.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미리 개념 공부는 당연하고 모의고사 여러 유형을, 정말 많은 유형을 연습해둬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대전고, 한빛고가 일단 간단히 정리해보면 범위가 일단은 많다. 네, 맞습니다. 많고, 양도 많고, 외부 지문도 내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다음 학교로 가시죠. 네, 다음은 성모요고입니다. 이제 원래 기존 유인물을 나눠주던 게 1학년 때는 기존 유인물을 나눠줬었는데, 작년부터 프린트 없이 뭐 교과서나 모의고사 기출, 외부 교재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학년별로 뭐 현재 2학년은 그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수학 담당 선생님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하지만 교과서 반복이나 개념을 탄탄하게 다지는 게 중요한데, 다른 학교와 비교해보면 세트형 문항이 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세트형 문항이 뭐죠? 뒤에 기출 문제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수학 공부를 해보시면 이렇게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이렇게 하나의 문제에서 여러 문제를 출제합니다. 1지문, 뭐 2문항 이런 식으로 영어로 따지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영어를 잘 몰라서 네, 기출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성모요고 1학기 중간고사 단답형 5번 문제고요. 앞서 말씀드린 세트형 문항이 총 3개나 출제됐습니다. 서답형 3번부터 5번까지고요. 이런 문항에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뭐냐면, 답은 낼 줄 압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이 괄호 2번은 풀 줄 압니다. 중간 과정을 이제 좀 뛰어넘거나 좀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1번은 틀리고 2번은 맞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1번이 그러니까 풀이 과정 안에 있는 그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야, 이거 진짜. 이런 유형들은 다른 학교에서 안 내지 않나요? 잘 신기한데. 네, 되게 신기하네. 어쨌든 과정 공부가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성모요고 갈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셔야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번 1학기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로 넘어오면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중간고사에는 이런 세트형 문항이 단답형 3번부터 5번까지 출제됐지만, 이번 1학기 기말 때는 단답형 3번부터 다 보여드릴 건데요. 4번, 5번, 6번, 7번까지 다 3, 4, 5, 6, 7 이렇게 5문제나 이런 세트형 문항을 냈습니다. 이 문제들을 다 맞기 위해서는 결론도 낼 줄 아셔야 되고요. 중간 풀이 과정도 실수하지 않고 맞아야 되겠죠. 물론 다른 학교에서 이런 세트형 문항을 내지 않지만 과정을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정확하게 식으로 쓰고 구할 줄도 알아야 돼요. 다른 학교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덜 볼 수도 있었지만 이 성모요고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학생들을 시험하는 탄탄한 수학 실력을 요구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확실히 성모요고 학생이 많은 이유를 알겠네요, 김태형 쌤이. 뭐 확실히 꿰고 있네.
그 배점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지금 이게 6점이면 12점, 16점, 16점, 20점, 20점, 24점. 24점. 네. 부분 점수 있고. 네, 맞습니다. 부분 점수 있고. 네. 그러니까 엄청난 배점이네요. 그럼. 그렇죠. 이 유형만. 뭐 이제 조금 공부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뭐 하나라도 맞자 뭐 이러지만 사실 이 6점 중에 이 괄호 1번만 괄호 1번, 2번 맞았다고 쳐도 이미 이제 4점이나 빼앗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성모고를 배정 받았는데 수학 공부를 정보 없이 쭉 했지만 이런 유형이 나올 줄 모르고 가면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열심히 공부한 거에 비해 점수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수학은 사실 흐름도 뭐 어떤 과목이든 공부를 할 때 멘탈이 중요하지만 그렇죠. 예. 수학도 이게 흐름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흐름이 좀 끊기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또 초반에 배치를 하니까. 후반에 후반이었나요? 마지막에 배치되어 반답형, 3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흐름을 읽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 멘탈리티도 좀 중요한 그렇죠. 그런 그렇죠.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흔들리면은 좀 약간 그럴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좀 빠짐없이 정확한 개념이나 중간 과정도 탄탄하게 공부를 해야 네. 모든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복수고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복수고로 가시죠. 네, 복수고는 이제 과거에 한 3년 전까지는 모의고사도 정해주고 이 문제 중에 골라서 나온다. 라고 좀 자세하게, 친절하게 문제를 찝어줬었는데 네. 현재는 뭐 모의고사를 안 낸다고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네, 뭐 그렇지만 뭐 출제된 경우도 있고 안 낸다고 했는데 출제가 됐다고요? 뭐 모의고사가 뭐 그 정도의 문제는 안 나올 거다. 뭐 했는데 이제 변별력 문항으로 하나 내신 적도 있어서 네. 그래서 뭐 교과서, 뭐 모의고사 기출, 외부 교재에서도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고 뭐 숫자, 단순 변형으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 설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그대로 낼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외부 교재는 아까 성모고에도 있던데. 네. 이게 그냥 시중 일반 교재? 네, 맞습니다. 뭐 학교 교사 선생님들께서 쓰시는 자료도 있고 자료도 있고. 일반 문제집, 시중 문제집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기출문제를 한번 비교해드리면 좌측은 1학기 중간고사 17번 문제고요. 우측은 교과서, 복수고에서 사용하는 미래행 교과서 발전 문제 10번입니다. 뭐 사실 발전 문제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조금 많이 봐왔을 기본적인 유형 문제인데요. 이제 중간고사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서 좀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다는 거 좀 감안해 주시고요. 네, 교과서에서 변형해서 출제를 하는 경우입니다. 발전 문제? 네. 이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뭐 원래는 어렵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교과서 문제다 보니까 너무 상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선 방향도 바뀌었네요. 넘어가시죠. 네. 대각선이라 다 같다는 점. 네, 그리고 기말고사 문제를 비교해드리면 지금 10부분이 아예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외부 교재가 사실 학생들에게 고지는 해주지 않았고요. 네, 뭐 따로 부교재로 쓰는 문제도 아니지만 그 범위에 들어가 있는 좀 상위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가시죠. 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엄청 까다로운 시험은 아니었지만 변별력 문항에서 조금 학생들이 많이 고난을 겪을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동상고로 가시죠. 네, 동상고 기출분석 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상고는 교과서나 교과서 변형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담당 선생님에 따라 유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동상고 기출들이 대부분 단원 대표 문제나 해당 단원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 뭐 흔히 말하는 빈출 유형이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출 유형 그리고 대표적인 뭐 국민 문제라고 저는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국민 문제들을 반드시 공부를 해둬야 일정 수준의 등급이 그나마 나올 겁니다. 변별력문은 뭐 따로 돼 있을 거고요. 네.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 1학기 중간고사 서답형 3번 문제고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했습니다. 단순 숫자 변형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뭐 거의 모든 문제집에 들어가 있는 대표 유형 문제나 기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말고사 문제를 보시면 일품이라는 책에서 사고력 강화 문제에서 변형해서 출제하였습니다. 아까 복수고도. 네. 오, 뭐 책을. 또 동상고는 또 우리 이재혁 선생님 또 주타 전문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죠. 네. 일단은 거의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일품 교재를 의외로 쓰시는 분들도 참고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931 하이퍼라고 교재가 하나 더 있어요. 예, 알아요. 그거도 참고해서 출제를 한 이력. 예전에 다른 학년이지만 사관학교 사관학교 교재. 야, 동상고에서 사관학교 기출. 이게 다 변별력 문제고 배점이 굉장히 높겠네요, 그러면. 거의 마지막 문제. 거의 이 부분. 올해 의대간 뭐 건호나 이런 학생들은 다 풀었겠네요, 그런 걸. 거의 아마- 심화 교재를 내신 대비 따로 하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적중이 됐던 걸로 맞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대 갔으면 뭐 잘 맞추지 않았을까. 네. 맞지 않았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충남역으로 가시죠. 그래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담당 선생님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모든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이 유인물을 제공이 되고 유인물에서 자주 출제하고 계십니다. 유인물은 해마다 다르지만 보통 모의고사 기출 아니면 뭐 교사용 평가 자료를 자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모의고사 기출 유인물들은 선생님들이 뭐 고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평가용 자료는 계속 개정이 될 때마다 한번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여고 문제들이 이런 유인물에서 변형해서 그대로 출제는 잘 안 하시고요. 변형해서 출제하고 계시지만 이 모의고사 기출 문제에서 좀 더 어렵게, 예를 들어 그냥 A만 구하면 되는 문제를 A, B를 만드셔서 구하는 그런 식으로 심화 변형을 하셔서 출제한 적이 다수 있습니다. 그 유인물의 난이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모의고사 고난도 문항에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출 문제와 원본 문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1학기 중간고사 마지막 문항이 유인물에서 변형돼서 출제했습니다. 제가 변형 부분을 한번 표시해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인수분해가 좀 더 잘 보인다는 게, 잘 보이고 안 보인다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티가 안 날 수도 있는 변형이지만 학생들이 실전에서 만나면 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르겠네, 인수분해. 혹시나. 어려운 게. 네, 그리고 뭐 기말고사 기출 문제를 보시면 우측이 원본 문제인데요. 이런 경로 문제가 좀 더 어렵게 선 두 개를 더 그으셔서 학생들이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확실히 그림에 복잡해 보이네요. 네. 실제로 가나 조건은 아예 똑같이 출제하셨지만 그러네. 근데 이제 그림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실전에서는 풀지 못했을 겁니다. 좀 다른 게 저 보였습니다. 경로의 수, 전체 경로의 수. 이건 상관없나요? 예. 가시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원본 문제보다 학교에 더 어렵게 됐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인물의 난이도 자체도 높기 때문에 학생들의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심화 변형을 해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확한 이해도 필요하고 더 많은 심화된 유형 연습도 필요합니다.
또 이게 참고해야 될 게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이제 이번 1학기 중간고사 때 2학년들은 거의 3월 모의고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3월 모의고사 범위가 1학년 전범위니까 예. 가장 최근에 출제된 모의고사에서도 일부 한두 문제를 발췌해서 출제하기도 합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엔 충남여고 2학년에서는 수능 문제가 실제로 통계 파트에서 이제 출제가 된 적도 있고. 그 범위에도 네, 그러니까 포함이니까. 학생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자기 학년 모의고사만 보면 안 되고 무조건 1학년은 2학년 3월까지, 그 다음에 2학년은 거의 3학년 모의고사까지, 그리고 보통 최근 출제 모의고사는 안 된다고 착각을 많이 해요. 근데 만약에 시기상 어느 정도 기말고사 한 달 아니면 뭐 한 40일 이전에 모의고사를 봤다고 하면은 그거는 한 번씩은 꼭 풀어야 돼요. 야, 이건 진짜 꿀팁이네. 범위에 맞는 모의고사를 가리지 않고. 가리지 않고. 가리지 않고 풀어야 돼요. 이게 뭐 충남여고만 해당되는 아니면 뭐 충남여고가 보통 특히 그렇다. 특히 좀 특히 그렇다. 이건 참고를 하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여타 인근 학교들도 잠깐 짧게 설명드리면, 호수돈여고는 올림푸스 유형편을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객관식 18번 문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고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를 부교재에서 고난도 1번을 변형해서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성고 1학기 중간고사는 마지막 문제인데요. 기출문제가 우측 원본 문제를 한번 보시면 2021년 고1 9월 모의고사 30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대희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수학 모의고사가 30번까지 있다. 예. 예. 마지막 모의고사 마지막. 마지막 문항입니다. 그러는데도 이제 올해 1학기 중간고사 대성고에서는 시험 범위에는 언급 모의고사, 없이. 네, 언급 없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뭐 앞서서 이재옥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시험 범위에 맞는 거를 이제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해둬야 실전에서 이 문제를 연습을 안 하고 맞춘다는 거는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기출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해드리면, 부교재, 뭐 학교 유인물에서 출제가 되더라도 그런 유인물이나 부교재가 다 거의 대부분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변형하거나 그대로 실려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어렵다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렵다고 뭐 꺼려하고 그런 행동은 하지 말고 가리지 않고 가리지 모의고사 않고. 연습을 예. 해두어야 합니다. 저는 또 그게 또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학교들의 어떤 이번 올해 경쟁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뭔가 난이도 얼마나 치열한지 학교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처음에 말씀해 주신 학교 대전고였는데, 어떤 이제 선행 정도나 뭐 엄청 많이 풀고 갔음에도 이 정도면은 경쟁력이 대전고에서는 있다. 뭐 그런 것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뭐 일단 제 학생을 이야기 예. 들어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부교재를 2번 정도는 반복하고 그다음에 변형 자료까지 풀리고 들어가게 되는데, 네네. 그 친구가 이제 자기가 분명 푼 기억이 있는 문제인데도 예. 못 풀었다라고 한 중간고사 때는 그랬고, 중간고사. 그 친구가 돌아와서 시험지를 보여주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변형 정도가 좀 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많이 연습을 해도 정말 문제만 풀었으면 사실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개념도 정확하게 알고 정말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다양한 그 하나의 문제에서 비슷한 유형들을 그것까지 공부를 해둬야 좀 경쟁력 생길 것 같습니다. 거의 대전고 같은 경우는 작년 학생이기는 한데 작년에도 이제 모의고사 기반으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이제 자체 교재나 다 정리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 학교에서 나온 것만 7, 8번 정도 반복해야지 그 제한 시간 안에 빨리 풀고 거의 그 학생도 1개 정도 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도 30번, 29번급 이렇게 변형해서 넣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제 반복을 생각하는 것보다 고난도 문제에서는 좀 많이 해야 돼요. 와, 8번. 그러니까 프린트만 한 3번을 다시 받아. 아. 새 걸로 받아가지고.
아, 다시. 네. 야, 근데 그 정도는 해야 대전고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내신 1등급 이제 퍼센트가 바뀌면서 좀 늘어났지만 그래도 좀 확실히 치열하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럼 다음 학교가 한빛고였는데 올해 1학년 한빛고는 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번 시험은 조금 무난하게 나온 편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이라 하면 네. 기말고사, 기말고사도 그렇고 네. 중간고사도 중간고사 무난하게 무난하게. 나온 주 계속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의 이제 30번급도 많이 아. 숫자 바꾸어서 출제하는 성향을 보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개정 첫 해다 보니까 약간 좀 차리는. 사리는 네. 느낌을 저는 좀 많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모형은 어떤가요? 성모형은 이런 세트형 문항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객관식에서 시간이 좀 끌리고 단답형을 들어갔는데 시험지가 뭐 이런 식으로 뭐 한 문제가 세 문제가 되고 사실 세 문제를 푼다고 했지만 6, 7문제를 그렇죠. 푸는 거니까 물론 하나의 흐름이지 그런 것들 때문에 뭐 1번은 맞았는데 2번은 틀리고 그러니까 멘탈적으로도 많이 불안해하다 보니까 성적 때는 1등급 컷이 조금 작년에 비해서는 낮아졌고 뭐 제가 뭐 학생 친구들의 성적을 받았을 때 조금 등급이 1등급은 안 나올 것 같은데 했는데 1등 빡빡거리고 나오고. 나온 적도 있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통 사실 전체를 보고 풀진 않고 1번부터 막 풀어가면서 특히 처음 시험이면은 풀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그 아까 뭐 세트 메뉴 같은 세트 문제 같은 게 이걸 보고 상당히 멘탈이 많이 무너지긴 할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죠. 남은 시간 얼마 없는데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를 보니까는 9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면 하여튼 1학기 때 평균 점수 좀 낮았다. 성모형은 네, 난이도가 좀 이게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이 그러면은 복수고는 어떤가요? 복수고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저도 복수고 학생들 꽤 가르치긴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1학기 시험 두 번 다 좀 난이도가 쉽게 나온 편이라서 시험 자체는 까다롭진 않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래도 변별이 됐다고 저는 전달을 받았어서 예. 뭐 2학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작년보다는 좀 쉬워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동상고는 어떤가요? 동상고는 동상고도 의외로 무난한 기술을 올해가 보였습니다. 그럼 내년을 예측을 해보면 어떨까? 올해는 교육과정이 바뀌는 첫 해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금 살이는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치면 이제 1년이 이렇게 지나고 지금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중3 학생들이 궁금한 거는 내년에 어떤 예측이고 그런데 또 전문가님들께서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수학 관련해서 올해가 일단 행렬 때문에 행렬 알죠. 새로 생긴 이 단원 때문에 좀 많이 사리는 성향을 이제 많이 보였었는데 이게 그 전에 이제 이전 교육 과정에서도 삼각함수 활용이 수원에서 삼각함수 활용이 없었다가 부활하면서 그때도 사리다가 점점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행렬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사리되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모의고사 이제 출제 문제들이 이제 쌓이면 쌓일수록 아마 이제 난이도는 조금씩 더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의고사 문제가 쌓이면 쌓일수록.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거의 공부 계정, 그다음에 그 이전 계정의 문제들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요즘엔 또 모의고사 출제 이제 트렌드나 스타일도 좀 달라져가지고 옛날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더 어려워지고. 이거 긴장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한빛고든 지금 동상고든 해가지고 조금 올해는 살였다면 내년에는 난이도를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같은 의견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충남여고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어렵다고. 네,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어렵다고. 이번에도 그러면 어렵게 나왔다는 거죠? 네, 이번에도 어렵게 나왔는데 또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잘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좀 무난하게 나오는 편이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좀 빡빡한 시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별로 한번 다 점검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저희 시작이죠. 네. 좀 더 계속 디테일하게 더 점검 들어갈 거고, 분석 들어갈 거고. 한번 총정리 한번 좀 김태형 쌤 해주시죠. 뭐 이번 새로운 교육 과정에 들어왔지만 큰 차이는 없었고 여전히 학생들에게 탄탄한 수학 실력인 그런 피지컬적인 면모를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학 실력을 뭐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연습을 반드시 겨울방학이나 뭐 정규 수업 시간에 미리미리 해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 중등 수학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잘하지 않았던 고난도 문제 그리고 추론, 해석 능력 같은 거를 많이 길러놔야 고등 수학에 올라와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제 문제 해결력과 추론은 그쵸. 보통 중학교 때는 많이 다뤄보지 않은 음. 출제 의도이기 때문에 고등과정 와가지고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정말로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계산을 계산을 그렇게 하면 예. 풀리던 게 고등학교 때는 안 통하고 뭔가 좀 생각을 깊이 해서 스스로의 어떤 사고력이 좀 늘어나야 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냥 단순 뭔가 이 반복으로는 안 될 수도 있다. 네. 안 될 수도 있는 게 그냥 안 되겠네. 그럼. 문제를 못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좀 많이 강조하시겠지만 이번 저희가 겨울방학 프로그램 때 많이 녹여낼 예정이잖아요. 매년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윈터스쿨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막 강조해가지고 네. 하실 거라. 네. 저희가 어쨌든 기출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지금 여기 두 분 쌤 말고도 다른 두 분 더 계시지만은 총 네 분의 쌤께서 유기적으로 팀플레이 쪽으로 다 분석을 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수학과에서. 네. 그래서 학생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계속해 주시죠. 그리고 뭐 학교 기출 분석 때 설명드렸듯이 학교마다 특성이 존재합니다. 그 특성에 맞게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두어야 고등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뭐 물론 희망 학교도 있겠지만 배정이 된 후에서는 확실히 그 경로로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좀 아까 들어보니까 학교별로 좀 특색이 확실히 있긴 하네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영어도 찍어서 올릴 건데 이게 제가 오늘 수학을 이렇게 또 자세히 또 듣고 기출문제 또 자세히 보니까 제 눈에 봐도 학교별로 좀 특색이 좀 다르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서 한번 그런 것들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은 여기 밑에 김태형 쌤 개인 번호 이제 자막으로 나가니까 연락 주시면 그래서 농담이었습니다.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청명 대입학원이 이번 10월 30일 목요일에 입시 설명회, 입학 및 입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모두 참여 부탁드리고 그냥 참여만 바라진 않습니다. 저희는 확실하게 이 시간, 소중한 시간을 써주신 거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 철저히 매년 준비를 해왔고 올해 역시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청명대입학원 선생님 전원이 합심해서 한 학생의 이런 큰 인생에 있어서 큰 이 경로, 시기에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학과 저희 인근학교 기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